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는 제약들이에요. 제약들, 조건들이라고 썼는데, 뭐, 조건들 또는 뭐, 제약들, 뭐, 이렇게, 제약이라고 할까? 뭐, 어,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무결성이란,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행이 인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지고 있던 값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행이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경우. 테이블에서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경우.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 별점이 없는 데이터들로만, 음, 별점이 없는, 그게 무결이에요. 무결. 결점이 없다. 결점이 없는 데이터들로만 삽입이 되거나, 어, 변경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거나, 삭제될 수 있도록, 삭제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이게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데이터 무결성. 삭제할 때도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삭제를, 인설트나 업데이트가 될 때만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할 때도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EMP 테이블을 예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씩만 가져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할 때 널이 될 수가 없고요. 널이 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값들이 인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 뭐 4번이 조금 뭐 잘못돼서 4번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 할 때 새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값은 기존에 있던 값들 이외에 다른 값이어야 돼요. 널로 바꿀 수도 없고요. 널로 바꿀 수도 없고 기존에 중복되는 값으로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업데이트도 데이터 무결성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삭제할 때는 어떤 경우냐? 그거를 볼게요. 자, 이미 직원 테이블에는요.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미 있어요. 그쵸? 어,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밀러라고 하는 직원을 보면 10번 부서에서 일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10번 부서를 참조한다. 10번 부서 안에 있는 값들로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 포린키 제약 조건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부서 테이블에서 10번 부서를 삭제를 해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10번 부서의 정보를 삭제를 해버리면 EMP 테이블에서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포린키 제약 조건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테이블에 없는 값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부서 테이블에 없는 부서 번호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부서 테이블에 이런 경우 딜리트가 안 돼요. 부서 테이블의 10번 부서 테이블의 10번 부서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 포린 키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테이블에서 이 1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면 부서 테이블에서 10번은 삭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 10번 부서라고 하는 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10번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먼저 이동시켜 놓고 20번 부서나 30번 부서 또는 40번 부서로 이동시켜 놓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0번 부서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서야 DEPT 테이블에서는 10번 부서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EMP 테이블에서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10번 부서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은요, 꼭 데이터들이 삽입이 될 때에만 무결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삽입, 변경, 삭제할 때 그 데이터들의 결점이 없도록 유지해주는 유지해주는 것이 데이터 무결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그 우리가 12번 파일에서 create 테이블 문법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요. create 테이블 이름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옆에다가 바로 제약 조건 이름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 그 컬럼에 어떤 제약을 걸어주는 게 제약 조건인데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방법은 컬럼 이름 쓰고 데이터 타입 쓰고 그 뒤쪽에다가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할 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 만들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제약 조건의 종류만 써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냐, 난널이냐, 유니크냐, 체크냐, 포린 키냐와 같은 제약 조건의 종류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만들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이렇게 만들게요. 예제 EX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줄여서 TBL 그리고 번호 1번 붙일게요. 이렇게. example이란 뜻으로 ex라고 했고요. 테이블이란 뜻으로 tbl 이렇게 했고 첫 번째니까 1번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이름에다가 번호 붙이시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어, 테이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 어떤 레코드들,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단어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ID라고 할까요? ID라고 할게요. ID. 일단 컬럼 이름들만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을 저장한다라고 할게요. 급여가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모가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는 5개의 컬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 셀러리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컬럼 이름 다음에는 뭘 써주죠? 컬럼 이름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돼요. 그죠? 아이디는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네 자리. 소수점까지 쓸까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쓰죠. 이름은 문자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차 투. 10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할까요? 글자. 글자라고 하시면 캐릭터 이렇게 쓰시면 되죠. 캐릭터. 자, 이메일은 문자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0글자라고 할까요? 100글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러리, 급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급여는 넘버라고 하고요. 여기도 네 자리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9,999. 너무 적은가요? 9,999원이면 이렇게 하고요. 뭐 아니면 10자리인데 10자리 중에서 2자리는 소수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확인 아래니까. 확인 아래니. 소수점을 가질 수 있다. 소수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모. 메모는 바차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더 크게 할까요? 1000글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만든 테이블들은 아이디는 정수 타입, 네임은 문자열 10글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 이메일은 최대 100글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10자리인데 그 중에서 2자리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마지막에 메모는 문자열인데 1000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타입.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을 여기다 제약 조건은 데이터 타입 이름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 id라고 하는 컬럼과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구분할 때 쉼표를 쓰는 거예요. 컬럼 하나 안에 컬럼 하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는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개 이상의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절대 이 안에 쉼표를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쉼표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컬럼 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컬럼이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아셨죠? 항상 쉼표는 어디에서만 써야 된다?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만 쉼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이디는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을 주면 좋을까요? 이 테이블에서 오직 한 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primary key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게 제약 조건 주는 거예요. primary key. 자, 그 다음에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컬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복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난널 제약 조건을 줄게요. 난널. 자, 그 다음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음. 자, 이메일 주소는 중복되는 이메일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 중복 체크하잖아요. 같은 이름의 이메일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유니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자, 마지막으로 급여라고 하는 건데, 급여는 체크를 줄게요. 체크. 우리가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면 서럽죠. 그죠?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내 돈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 샐러리는, 샐러리는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포린키는 하나도 안 했어요. 포린키는 테이블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린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약 조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주는 방법, 난널 제약 조건 주는 방법, 유니크 제약 조건 주는 방법,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 주는 방법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되신 분들 이제 실행해 볼까요? 네.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오타가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식이 있다면 테이블 생성이 안 될 거예요. 네,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에러 있으신 분. 잘 되세요? 잘 되시죠? 자, 만들어진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약 조건 주는 방법 어렵지 않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옆에다가 제약 조건, 종류를 써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다, 낱널이다, 유니크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체크할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ID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란 뜻이고 네임 컬럼은 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메일 컬럼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셀러리 컬럼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인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컬럼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도 없어요. 자, 여기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볼게요.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EXTBL 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 생겼나요? 생겼죠? 그죠? 일단 컬럼부터 볼게요. 컬럼부터.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들어준 컬럼 이름들 그대로 들어갔죠. ID, name, 이메일, 셀러리, 메모. 이렇게 들어갔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 타입들이 그대로 잘 들어갔나요? 네 자리, 10개 문자, 100개까지 문자. 그죠? 그 다음에 10자리인데 그 중에 2자리, 1000개짜리 문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부분인데, 널 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널 러블. 위쪽에. ID 컬럼은 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네임 컬럼은 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메일 컬럼부터 메모라고 하는 컬럼까지는 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두 개의 컬럼은 왜 널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널이 될 수 없죠. 유니크는 널이 돼도 돼요.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급여를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보다 큰지만 비교하는 거지. 널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요. 그래서 아이디와 네임은 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메일과 셀러리와 메모는 널이 돼도 괜찮다. 널 러블, 널 러블, 널이 될 수 있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컬럼 옆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탭이 있죠. 아직 우리가 인설트한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음. 자, 그 옆에 탭들을 볼게요. 그 옆에 탭을 보면 모델 옆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 보이세요? 제약 조건. 이 제약 조건 탭을 클릭해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제약 조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죠? 자, 하나는 난너를 체크하는 제약 조건이고요.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제약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고요. 다른 하나는 유니크입니다. 되셨죠? 그죠? 자, 이게 제약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약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는 제약 조건 이름이죠.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오라클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 sys, 언더스코어,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뒤쪽에 숫자를 붙여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란 뜻이에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오라클은 음, 오라클은 제약 조건들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 C 뭐 0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제약 조건의 이름들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제약 조건의 이름들은 그 제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필요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룰 거고요. 나중에 다룰 거고, 제약 조건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약 조건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요거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의 이름을 알아야 어떤 제약 조건을 삭제하겠다. 뭐 예를 들면 난널 제약 조건을 삭제하겠다거나 유니크 제약 조건을 삭제하겠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이름들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만 봐서는 얘가 무슨 제약 조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스, C008349 일련 번호 붙어 있죠. 8350, 8351, 8352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8349번 제약 조건이 프라이머리 키인지 유니크인지 난널인지 이름만 봐서 모르겠죠. 옆에 있는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0번 제약 조건은 내용을 보셔야, 이게 샐러리 컬럼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51번 제약 조건은 아이디 컬럼에 붙어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52번은 이메일 컬럼에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문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문법은 간단하지만, 문법은 간단하지만, 제약 조건 이름들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일단 하나만 저희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insert into ex tbl 1번. 아이디도 넣고, 네임도 넣고, 이메일도 넣고, 샐러리도 넣고, 메모도 넣을게요. 자, 모든 컬럼에다 다 넣을 거예요. 그럼 컬럼 이름 생략하셔도 되죠. values 바로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1001번이라고 할까요?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이메일은 문자열이죠. 홍길동, itwill, co.kr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는 샐러리죠. 샐러리는 0보다 큰 숫자면 되겠네요. 1, 2, 3, 4, 5. 뭐 이래도 되겠죠. 5자리. 5자리는 충분히 들어가죠. 그죠? 5자리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위쪽에서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아래쪽에서는 그 생성된 테이블에다가 행 한 개를 삽입을 했습니다.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커밋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커밋하겠습니다. 셀렉트 해보시면 당연히 이 방금 인설트한 행이 보여야 되겠죠. 아이디, 네임, 이메일, 샐러리, 메모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EXTBL 1번 요거 열고 데이터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첫 번째 인설트 하는 거는 성공했어요. 그죠? 자,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이번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 명령의 33번. 여기죠, 여기. 시작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문장 전체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보고,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됐습니다. 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힘들죠. 자, 여기 번호가 8351. 그죠? 8351. 그러면 아까처럼 가보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여기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리고 제약 조건 탭에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죠? 8351은 프라이머리 키. 컬럼은 무슨 컬럼? 아이디 컬럼.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부분, 요 3번.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밑에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 나와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유니크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유니크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메일 컬럼에 유니크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가 되는 거는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같은 값이 들어가려고 하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된 값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설트 자체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약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코드 기준으로 위 33번 33번 줄이죠. 네. 33번 줄에 SQL 인설트 문장을 처음 실행할 때는 성공하는데 다시 한번 실행하면 다시 한번 실행하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에요.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위배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인 컬럼에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컬럼에는 중복된 값이 인설트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설트를 해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공할 거고 어떤 경우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면 이게 뭐 때문에 에러가 났고 그러면 SQL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